안녕하세요. 쑥쌤과 함께하는 엄마표 수학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굳이 엄마표 수학 학원을 비교하자면 양방과 한방 중에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우리가 이제 양방을 갈 때는 보통 감기 증상이 생겨서 이제 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똑같이 콧물에 재채기를 할 수 있지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어렸을 때부터 비염이 계속 있었어. 그래서 콧물 재채기가 계속 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정말 갑자기 감기가 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독감이 왔을 수도 있고,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 거예요. 증상은 딱 하나죠. 콧물의 재채기. 그럼 이제 약을 처방해 주신단 말이죠. 대부분 다 콧물과 재채기를 멈추는 약을 처방을 해주는 거죠.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보통 학원에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 처음에는 그냥저냥 문제집 풀고 그렇게 하니까 넘어갔어요. 그런데 한 1, 2년 후에 갑자기 애가 수학이 어렵대. 그러면 걔를 데리고 학원에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진단을 해보면 생각보다 심각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엄마가 이제 천천히 진도를 지나왔는데 얘가 이제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얘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지. 그냥 이렇게 눈으로 쓱 보면 초등학교 애들 문제집은 그냥 보통 교과 문제집 같은 경우 눈으로 보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냥 하고 넘어갔던 거야. 그랬는데 고학년이 되면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딱 티가 난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누적이 된 상태에서, 병증이 좀 누적이 된 상태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학원에서는 이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사태가 심각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뚜껑을 딱 닫고 어떻게 당장 그 증세가 호전될 정도로 이렇게 애랑 공부를 해서 급한 성적을 올려줄 수는 있어요.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인데 수학이 너무 싫은 거야. 그냥 싫어. 그런 상태로 애를 데리고 왔어. 그럼 걔는 이미 마음이 닫혀 있잖아요. 그런 애한테 뭐 수학을 얼마나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학원에서는 그 친구들의 마음까지 다 치료하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성과가 안 나잖아요. 애는 계속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응급처치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그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거는 사실 무리다. 이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엔 이걸 수학으로만 해결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도 그 친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방치가 됐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수학이 너무 질려가지고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를 굉장히 많은 수학 문제집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고통을 당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많이 다쳤어. 많이 다쳤는데 얘를 약 바른다고 바로 나아요? 상처난 부분 도려내야 되고, 그게 좀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 응?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양방의 치료가 아주 지엽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엄마표는 한방에 가깝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엄마표는 어떠냐면 일단 얘가 좋은 어른이 되길 바라잖아요. 아니 이왕이면 잘 나가는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려면 얘가 어때야 돼? 인성으로 또 바라야 되고, 응? 생각도 긍정적이어야 되고, 수학도 당연히 잘했으면 좋겠고, 책도 잘 읽었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 이것들은 다 아웃풋이야. 어? 근데 이 아웃풋에서 얘가 어떤 문제가 생겼단 말이지. 근데 그 아웃풋을 해결하기 위해 속을 들여다보는 게 한방이죠. 엄마 편은 그래야 되는 거야, 엄마 편은. 속을 들여다보는 거죠. 얘가 어디가 문제일까? 아이하고 얘기해보고, 아이가 어휘력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같이 책도 좀 읽어보고, 아이하고 하루에 10분, 15분 책 읽는다고 애가 갑자기 좋아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이는, 자연하고 굉장히 비슷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연이 자정 능력 있잖아요. 아이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부분이 닫혀진 거지. 그건 부모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학교의 친구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죠.
근본적인 치유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엄마와 관계가 좋잖아요. 그럼 아이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쉽게 꺼내죠. 수학이 엄마 되게 어려워. 근데 뭐가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 그럼 아이랑 같이 수학 문제를 풀면서 아, 얘가 이런 걸 잘 못 알아듣는구나. 아이는 인식을 못해도 엄마는 인식할 수 있거든요. 제 3자 입장이기도 하고 엄마는 이미 어른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눈에 보여요. 아, 그러면은 내가 얘가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당연히 이제 부모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단순히 엄마가 아, 얘가 당장 구구단만 잘하게 얘를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얘가 좀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고 수학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수학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도 얘가 가져가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죠, 엄마는.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대하는 거, 그게 엄마표 수학에서 엄청 필요해요. 엄마표로 아이하고 수학을 하신다면 수학과 의사 선생님보다 한의사가 되는 마음으로 아이를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응? 제 3자 입장에서 보려면 결국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를. 근데 관찰을 하는데 저거를 제가 왜 저렇게 결과가 안 나오지? 어떻게 하면 결과를 내지? 이런 방향으로 애를 계속 보잖아요. 답답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엄마가 초조해져. 엄마가 초조해지면 어떻게 해? 애를 닥달하겠죠. 그럼 애는 점점 더 수학이 싫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꼭 내가 수학으로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관찰하고 걔 그 관찰을 했더니 어머, 아니 우리 아들이 생각보다 좀 언어에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아이하고 같이 아이가 즐거워하는 그 언어 유희 같은 거 그런 것도 같이 해보고 아유 엄마가 책도 좀 읽어줄까? 이러면서 이 책을 읽어주는 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공감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엄마표 수학으로 또는 엄마표 뭐 책으로 뭐 영어로 해가지고 뭔가 엄청난 지식을 전달할 거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애들은 밖에 나가서 다 배워와요. 어차피 애들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친구들한테도 배우고 어른들한테도 배우고 책에서도 배우고 다 배울 수 있어. 근데 이게 내 안으로 들어오려고 이것들을 끌어당기려면 얘가 일단 서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그죠? 얘가 제대로 설 수 있게 그 도와줄 수 있는 건 부모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하고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의 매개로서 수학을 활용하세요. 공감의 매개로서 책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 마음도 읽어주고, 그리고 마음만 읽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도 읽어달라고 하시면 되죠. 이제 학원에서 일하니까 엄마 오늘 학원에서 정말 진상 학부모를 만났어.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학원을 해야 되나 진짜 고민이다.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아니 엄마들이 일하다 보면 그런 거 없나? 일을 안 해도 마찬가지지. 집에 있는데 하루 종일 집안일 다 하고 해도 티도 안 나는 일을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엄마는 진짜 하루 종일 너네들이 보지 않겠지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엄마는 그런 것들이 너무 티도 안 나는 게 되게 속상해. 아니 그럼 애들도 엄마 왜 저러지? 그러다가도 이제 몇 번 지나고 나면 아이들도 그러죠. 아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것 같지가 않아. 나 이해가 안 가. 애들이 왜 그러는지. 아이들이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을 어떤 고민을 털어놓는 그런 엄마가 되면 아이들이랑 엄마랑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엄마가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학을 매개로 해서 공감을 해라? 아니 엄마들이 이제 생각할 때 아니 수학을 어떻게 공감을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알려줘야 되니까. 근데 그걸 다 알려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우리 둘째랑 이제 둘째 문제집을 이제 4쪽을 풀어요. 한 문제집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를 골랐어요. 근데 그 문제집의 앞쪽에 이제 계획표 같은 게 붙어 있잖아. 근데 거기에 하루에 4쪽씩 하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얘는 계획을 굉장히 좋아하는 애야. 그러니까 그 문제집에 날짜 이렇게 쓰게 돼 있거든요. 표시하고 엄마가 사인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해달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알겠다. 그래 해봐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혼자서 풀기에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막 이렇게 푸는 거는 재미가 없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아니 수학 문제 푸는데 혼자 말 없이 계속 수학 문제 푸는 뭐 고등학생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초등학생 애들은 당연히 막 이걸 나불나불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앉아만 있으면 돼. 옆에 앉아 있으면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어? 내가 꼭 대답 안 해줘도 돼. 응?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글쎄, 그러고 한 두 줄 읽어줘요. 어? 세 자릿수, 가장 큰 세 자릿수에서 가장 작은 두 자릿수를 이 정도 읽잖아요? 그럼 얘가 갑자기,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대부분 그래요, 애들이. 그래? 그럼 멈춰야지. 꼭 끝까지 다 읽는 엄마들이 있더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얘가, 엄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카드가 지금 5장 있잖아. 그 중에서 가장 큰 세 자릿수를 만들으라고. 그러면 제일 앞에 뭐를 써야겠어? 글쎄, 뭐 이 정도 하면 이제 추임새만 넣어주면 돼. 제일 큰 수를 넣어야지. 이러면서 자기가 막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제일 큰 수를 넣고 그 다음 큰 수를 넣고 막 이게 좀 틀릴 수도 있잖아. 좀 틀릴 수도 있지만 너무 옆에서 물어보기 전에 막 끼어들어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대. 본인이 막 이게 입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막 풀어나가는 거예요. 풀이 과정이 엉망이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일단 자기 입에서 막 말을 하면서 뭔가를 정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했어. 엄마 이거는 이렇게 해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풀이 방법도 계산을 할 때 앞에서부터 또 계산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엄마는 또 가르쳐주고 싶지. 야 이거는 말이야 교과서에서 1의 자리부터 계산해야 되고 빌려오고 막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대. 지가 그냥 하게 내비두는 거예요. 지가 그냥 하게. 그러다가 하다가 막히거나 뭔가 틀렸거나 엄마 나 이거 모르겠어 이러면 그때 끼워서 도와주면 돼. 그럼 그전에는 뭘 하는 거예요? 그냥 상대를 해주는 거야. 상대를. 그래? 야 맞다 옆에서 이런 정도만 해도 얘가 알아서 한단 말이죠. 또 어떤 거가 있냐면 문제를 얘가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감을 전혀 못 잡아. 근데 엄마는 그래도 읽어보면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림이 안 그려지는 엄마들은 좀 미리 풀어보시면 좋죠. 그러면은,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그거를 또 바로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야,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 집에서 뭐 약수터까지의 거리는 그러면, 야, 여기를 우리가 집이라고 할까? 여기를 약수터라고 할까? 해서 이제 그림을 같이 그려보는 거지. 그러면 한 줄만 딱 그리면 그 다음부터 걔가 생각한다니까. 엄마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가 약수터라고? 그러면 여기가 뭐네?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엄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해. 그게 당장 그 문제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하면 양방이라니까. 양방. 당장 그 문제를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얘가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이 수학 문제 하나를 풀면서 걔가 그 네 쪽을 똑같은 네 쪽을 푼다고 해봐요. 혼자 조용히 말 안 하고 계속 문제를 풀고 틀린 거 고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가는 거하고 엄마한테 막 떠들면서 엄마 내가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고 엄마 옆에서 아우 잘하네. 야 그런 방법도 있었어? 야, 대단하다. 엄마 그런 거 잘 못했는데 이런 거 옆에서만 이렇게 해줘도 나머진 걔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그리고 시간이 확 가요. 엄청 후딱 가. 엄청. 이런 게 여러 번 일어나면 매번 그렇게 안 해도 돼. 이제 그다음부터는 엄마는 옆에서 엄마 할 일 하시고 아이는 옆에서 자기 문제집을 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엄마한테 끼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사실은 엄마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얘가 좋은 거야. 응? 그렇게 해서 수학 공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엄마랑 같이 활동을 하면서 재밌는 수학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나이가 조금 든 애들은 엄마 앞에서 창피한 거 싫단 말이죠. 자기 못하는 거 보이는 거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가 충분히 잘난 척하고 막 할 수 있게 옆에서 조금만 호응해주면 되니까. 응? 그렇게 우리 집에서는 얘가 최고일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걔가 그냥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시간이 필요한 거야. 내가 한두 번 했으니까. 내가 한두 번 얘하고 호응해줬으니까 얘가 알아서 하겠지. 안 그래요. 초등학교 과정은 그냥 얘가 나하고 맞춰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엄마가 조금 느긋하게 가지면 얘는 또 얘대로 자리를 잡죠. 어떻게 얘가 평생 나한테 계속 물어오면서 하겠어요.
그리고 아주 융통성이 없고 완고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응? 공부할 시간, 공부할 양만 딱 정해주면 본인이 알아서 다 하겠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른스럽고, 그 뭔가 이렇게 탁탁 결과를 내기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들이 보면 알잖아. 결국에는 한 방으로 하는 엄마표 수학이라는 거는 애가 어떤 스타일인지 관찰하고, 내가 일일이 중간중간에 끼어들면서 애한테 호응을 해줘야 얘가 공부를 하는 애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면서 안 보는 척 하고 있으면서 자기 시간을 딱 주고 지가 알아서 공부하게 내비두는 걸 좋아하는 애인지. 엄마는 그런 걸 옆에서 보는 거지. 그러고 옆에 서포트를 해주는 거야, 그런 거를. 처음이 어려운 거야, 처음이. 그리고 그 처음에 나는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봐줘? 봐줄 수 있어요. 평일에 안 하시고 주말에 한 번만 봐주시면 돼. 초등학교 애들 배울 게 뭐가 그렇게 많다고. 요령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자주 못하니까. 그럼 이제 엄마가 문제집을 미리 조금 보셨다가 이런 것들은 내가 우리 아이하고 꼭 한번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하시고 평소 때는 그냥 아이가 진행하게 하고 주말이 됐을 때 엄마하고 같이 그런 시간을 만들면 되는 거지. 오케이? 이해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맞추려고 하고 단원평가에서 100점 맞으려고 하고 어떤 결과를 탁 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응? 그리고 엄마 나 이 문제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문제 하나만 알려주려고 하고 그 다음 문제 또 모르겠어. 그럼 또 그 문제 하나만 또 알려주려고 하고 그러면 양방이라고, 양방. 응? 한 방이 돼야 된다고. 우리 아이 스타일이 어떤지 확인하고 아이의 성격에 맞게 아이를 옆에 서포트 해주고 본인이 나중에 알아서 한다고요. 그냥 처음에만 잘할 수 있게 옆에서 좀 도와주면서 이렇게 길을 조금씩 이렇게 잡아주는 거. 그런 게 이제 엄마표지 뭐. 엄마표를 하실 때 너무 증상이 급급하지 않는 그런 엄마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